2020년 4월 20일 금융시장에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원유 선물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0원도 아닌 마이너스 37달러로 마감을 한 것입니다. And where there wasn't really a reflexive bid in the 10-year as well. So it's almost like everyone stood back and were like, wow, this is somebody else's problem that we got tankers of oil and no place to put them. It's absolutely fascinating. I never thought we'd see anything like this. 마이너스 가격, 즉 물건을 사는 사람이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닌 돈을 받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마이너스 가격은 처음 벌어진 일이라 당시 증권사의 HTS가 마비되기도 했고 원유 관련 ETF와 ETN이 상한가 혹은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 기념비적인 날 단 하루 만에 6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9천억 원을 벌어들인 집단이 있습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BP나 글렌코어 같은 석유 관련 대기업이 아닌 런던 외곽에서 9명의 트레이더가 모인 작은 회사 베가 캐피탈 런던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전직 트레이더 출신 폴 커먼스와 그를 따라 트레이딩을 시작한 20대 젊은이들이 단 하루 만에 어떻게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벌어들였는지 지금 한번 알아보시죠. 폴 커먼스는 80년대와 90년대 영국 거래소에서 트레이딩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소리 지르며 수천 수백만 달러를 거래하고 손짓으로 신호를 주며 종이의 가격을 적는 치열한 세계 말이죠. 이곳에 있는 400여 명의 트레이더 가운데 그는 석유 및 가스 관련 트레이딩에서 상위 3명 중 1명으로 여겨질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거래가 전산화됨에 따라 대면 거래는 사라지게 되었고 2005년 국제석유거래소도 문을 닫게 됩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많은 트레이더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그만두거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폴 커먼스는 런던 외곽 에식스에서 자신의 트레이딩 그룹을 시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룹의 일부는 그와 함께 일하던 전직 트레이더였지만 대부분은 젊고 야심찬 20대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렇게 10여 명의 트레이더가 모인 베가스 캐피탈 런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날 그들은 초대형 홈런과 함께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도대체 어떻게 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수요 측면을 살펴보면 다들 아시다시피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마비되었던 시기입니다. 2020년 3월 WHO가 코로나를 팬데믹으로 지정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동 제한 조치가 시행되었고 자동차나 항공기 등의 연료 수요가 급감하고 에너지 소비가 줄면서 전 세계적으로 석유에 대한 수요가 33% 가까이 줄어들고 당연히 가격은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급 측면을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협상을 시도했지만 러시아가 협상을 거부해버려 생산량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사우디가 원유 가격을 배럴당 6달러에서 8달러 인하함에 따라 유가는 하락하였습니다. 결국 사우디와 러시아는 감산에 합의했지만 이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죠. 원유 선물의 독특한 계약 방식도 원인이 되었습니다. 주식 선물의 경우 만기가 되면 실제로 주식을 받는 게 아닌 차익만큼의 돈만 정산합니다. 그러나 WTI 원유 선물은 실물을 인수하거나 인도해야 합니다. 즉 원유 선물을 매수한 사람은 만기가 되면 실제로 돈을 주고 원유를 받아와야 합니다. 역사적인 2020년 4월 20일은 바로 WTI 원유 5월물 선물 계약 만료일의 하루 전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원유를 저장할 곳이 없었다는 점이죠. 수요는 줄어들었는데 공급은 그대로이다 보니 원유는 계속 쌓이기 시작했고 세계적으로 원유 저장 용량의 76%가 차버렸죠. 특히 미국의 주요 석유 저장 시설 중 하나인 오클라호마주의 커싱에 있는 저장 시설은 이미 포화되어 버렸죠. 유조선들도 목적지를 찾지 못한 채 원유를 싣고 바다를 둥둥 떠다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2만 달러 정도였던 원유 탱커의 임대 비용이 이제 20만에서 30만 달러까지 급등하였습니다. 결국 트레이더들은 막대한 보관 비용을 지불해가면서까지 원유를 인도받고 싶지는 않았고 원유 생산자들은 매수자들에게 웃돈을 주고서라도 원유를 받아가게 해야 했던 겁니다. 평생 원유 트레이딩을 해왔던 폴 커먼스가 이러한 빅 이벤트를 놓칠 리 없었죠. 그는 원유 시장에서 무언가가 터질 것이라고 신호를 발견했고 동료들과 함께 아침 이른 시간부터 트레이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원유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데 베팅하며 엄청난 양의 선물 매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와츠 앱에서의 그룹 메시지에 따르면 그냥 5포인트마다 계속 팔아 라고 말하며 서로의 포지션을 공유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 1시 30분 사이에 30분 동안 WTI 원유 선물 총 거래량 중 무려 29.2%를 이들이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결국 오후 2시 8분 원유 가격은 역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의 영역으로 넘어갔으며 마이너스 37이라는 기록적인 수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매도했던 선물을 걷어들여 포지션을 종료하였고 단 하루 만에 6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9천억 원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그들의 대화방에는 이러한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위해 몇 년 동안 서로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해냈습니다.